저는 곧 40대를 앞둔 사연박스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소처럼 유튜브에 들어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듣던 중 저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투고하게 되었네요. 저도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택지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 하고 당시 최선이라고 행한 선택이 지나보면 최악이었던 경우도 생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이 흐름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혼이라는 제 선택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말이에요. 제가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겠지만 결혼 준비와 파혼 이야기가 줄을 이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께서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까마득히 어릴 적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욱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폭력이나 술, 여자 문제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아버지의 애정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었고 제가 대화를 시도해봐도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오곤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대화를 시도조차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고 누군가는 가진 자의 배부른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마음 한켠에 공허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애써 일에 집중하려 노력하면서도 마음의 구멍은 남아 있었네요.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운영하시며 투자를 병행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벌어온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자연스레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어요. 35살이 된 지금도 사업하며 벤처 투자를 병행해 돈을 불려가는 중이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는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책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죠.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란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넘치며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면서도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졌고 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느새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만난 지 2년도 안 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에 대해 확신이 강하게 섰기도 했고 동시에 저 스스로 조바심도 있었죠. 예비 남편은 당시 4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저도 이미 결혼 정년기를 지났기도 했거든요. 저희 둘 다 2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주변에서 그러기도 했었네요. 약간의 고민이 있었다면 예비 남편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의 가난한 환경이 마음에 걸리는 거였어요. 시댁 말이에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께서는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예비 남편의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할 정도였지만 자라온 환경의 차이가 있으면 힘들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나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돈보다는 사람을 보자라는 문장을 되새기며 마음을 달래곤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예비 남편의 가족이라는 말이 걸맞게 시어머니께서도 엄청 따뜻한 분이셨으니까요. 처음 결혼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아직 기억에 나네요. 솔직히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남편 될 사람의 식구라는 게 아무리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마냥 편하지는 않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니 또 무슨 소식을 전하러 온 거니? 엄마가 맞춰봐. 내가 예진이 데리고 올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 뻔하지 뭐. 너네 무슨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온 거니? 선호 네가 요즘 따라 결혼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걸 봐 추측하건대. 아우 그런 거라면 난 할 말 없다.
내 의견은 이미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장인께서는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 집에 허락받을 차례라서 온 거지. 그래서 엄마는 어때? 나야 좋지. 맨날 말만 결혼 결혼. 언제 결혼하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 모르니? 역시 우리 엄마 이미 알고 있었구나. 엄마, 나 결혼하면 예진이한테 진짜 잘해줘야 해. 이 정도 되는 여자 없다고. 우리 예진이 능력 있지, 예쁘지, 착하지, 또 얼마나 날 사랑해주는데. 얘가 별말을. 내가 며느리 잡아먹을 사람으로 보이니? 그래서 계획은 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생각해둔 게 있을 거 아니야. 집은 장인께서 놓아주시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 반반으로 하는 거지. 진짜 이 정도 결혼 조건이면 난 복받은 남자라고 생각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혼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흔쾌히 집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소유한 세대가 많으셨거든요. 얘가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 모셔오는데 그쪽에서 더 받는 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 볼 테니 보태서 전세라도 들어가라. 그 바깥 사돈께서 주신다 하시던 집도 세입자가 있을 텐데 아무리 자가 소유라고 준다고 해도 받는 거 아니야. 귀한 며느리 모셔오는데 내가 힘 좀 써야지. 아, 어머님 뜻은 알겠지만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는 제가 더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빠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너도 참 내가 무리하는 걸로 보이니? 내가 아무리 없어 보여도 그렇지 너희 결혼하는데 못 보탤 거 없어. 세아가 너도 필요하면 말만 해. 저희에 비해 예비시댁의 사정이 어려운 걸 알기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실까봐 염려되어 거절해도 그렇게 해야 속이 편하다고 하시네요. 더 이상 거절할 명분도 없긴 해서 일단 받기로 했죠.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예비 남편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하셨어요. 내가 알다시피 몇천 하는 옷은 못 사줘. 그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혼수 준비도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선호 너도 내 며느리가 고생해서 번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진이가 어디 부족한 게 있니? 오히려 이 결혼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주셔도 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자신이 입지도 않으시는 브랜드 옷들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평소에 절 대하시는 태도를 보아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환영받으니 떨떠름할 따름이었죠. 예비 시댁을 벗어나서는 예비 남편에게 살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나 이렇게 받아도 괜찮겠어? 솔직히 어머님께는 큰돈일 텐데 나 때문에 괜히 큰돈 쓰시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 거 있지. 그리고 전세 자금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도 새 들어 사시면서 그 큰돈을 어떻게 마련하신대? 우리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사실은 아빠한테 받은 돈이 좀 있거든. 그걸로 주시려나 보지. 나도 예진이가 나 믿어주고 결혼하는 것만 해도 좋은데 너한테 받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 엄마 의견에 동의해.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도 아빠한테 안 받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어머님 노후자금 끌어서까지 우리 결혼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언제든지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의 태도는 제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제 재산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물려받을 돈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예비 남편을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남자들은 몇 달 못 가 본성을 드러내곤 했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도 그럴 게 예비 남편이 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안정기에 접어든 지 꽤 지났거든요. 벤처 투자를 병행하던 제 입장에서 보아도 그의 아이디어는 뛰어났고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예비 남편의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이유는 돈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변질할 것을 우려했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랑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질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상견례 자리도 문제가 없었네요. 저희 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릴 때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셨고, 웃음과 감탄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우리 예진이가 어쩜 그래 착한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안 믿겨요. 제가 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아내를 맡게 되다니. 거기다가 어찌나 저한테도 정성인지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네요, 제가. 아유, 아닙니다. 제가 딸 키울 때 일하느라 바빠서 많이 못 챙겨준 게 영 미안했는데, 예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는 날이 오다니 저야말로 속 시원하죠. 그나저나 우리 사위는 일이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창 수월해요. 경제적인 건 예진이에 비해서 못 미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요도 늘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난 내 딸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더 잘 될 거야. 딸한테 듣기로는 내가 집을 놓아줄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만. 맞습니다, 사돈.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죄송하게 됐지만 아들 보내는 입장에서 그렇게 큰 호의를 받을 수는 없죠. 최대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말한 거니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에게 받고만 있을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들을 더욱더 믿게 되었죠.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전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신 듯 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해야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픈 일이었죠. 완전 껌뻑 속아 넘어간 거지 뭐예요. 축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저희의 결혼은 어느 날의 사건으로 인해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어느 주말, 평화롭게 흘러가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약간 떨어진 번화가에서 친구를 만난 뒤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일이 생겼다는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후 오랜만에 번화가 분위기도 즐길 겸 잠깐 쉬러 앉은 거였어요. 거기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은 절 눈치채지 못한 듯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외동이라고 들었거든요. 가족이 있다고 해도 저한테 숨길 사람도 아니라고 믿었죠. 그래서 전 그 여자의 정체가 매우 궁금했지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도 꽤 있었던 나머지 대화를 엿들을 수도 없었네요. 몇 시간째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채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여자를 부축하시며 카페를 나가시는 걸 보고 의문이 더 커져 저도 몰래 따라 나가게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으로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 상상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봐야 처음에는 지인의 딸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려고 했지만 제가 따라 나서게 된 이유는 일단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곁눈질로 흘긋흘긋 보았을 뿐이지만 얼핏 보면 숨겨둔 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이 앞만 보고 가는 덕분에 미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코너를 몇 번 돌며 나오는 산부인과였네요. 한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1층 외래에 따라 들어갈 수 있었죠.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어서 확신이 가지 않았는데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임산부인 듯 했어요. 병원이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었지만 어느 정도 다가가자 쉽게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네요. 너가 벌써 20주가 다 되었네. 한참 챙겨줘야 할 때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 아우, 네가 고생이 많다. 내 아들이 요즘 워낙 바쁘대서 병원도 같이 못 와주는구나.
아니에요. 오빠 바쁜 거 알고 만나는걸요. 요즘은 저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오빠가 너무 좋아요. 선우가 네가 출산할 때도 같이 있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 안 되면 나라도 같이 있어줄 수 있지만 내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게 그럴 생각도 해야 할 만큼 앞으로 더 바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두 글자에 흠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예비 남편의 이름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출산과 그의 이름이라니. 제 머릿속엔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오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임신을 하고 오빠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선우 오빠가 준비되면 꼭 저한테 프로포즈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믿네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마음 편히 먹어야 예쁜 아기 나오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잘 될 거야. 선우가 약속한 건 꼭 지키잖니. 네, 어머님. 오빠를 믿고 사랑하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다 저와 아기를 위해서 일하느라 바쁜 건데 제가 이해하죠. 그래도 요즘 호르몬 때문인지 종종 눈물이 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말에서 추측해보아 제 남편과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믿고 버틴다느니 사랑하지만 결혼을 못해서 아쉽다느니 결국 그 새파랗게 어린 여자는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제 남편의 이름까지 못 박아 말하니 부정할 틈도 없었네요. 저는 분노로 뒤덮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곧이어 제 앞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셨지만요. 어머님, 전화 오시던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 광고 전화가 요즘 많이 오네. 아휴, 내 번호가 또 어디에 팔린 것인지.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저 요즘 따라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은데 오빠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변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러다가 저 혼자 남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걸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선우가 그 말 들으면 서운해할 거다. 선우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걸. 담담한 척 있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들은 것인지 하는 심정이었죠. 저는 들키지 않게 나와 건물의 벽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예비 남편은 대체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지금 미팅 있어서 잠깐 멀리 왔지. 여보는 무슨 일 있어?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지? 아니, 그냥... 예비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숨겨진 가정사였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저한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네요. 한참을 그렇게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던 제 눈에 여자와 시어머니께서 병원을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인사를 나누며 각자 갈 길을 가네요. 순간적인 제 판단으로는 시어머니도 한통속이라면 거기다 추궁을 해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젊은 여자 쪽을 따라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자 저는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휘어잡았습니다. 짧은 비명을 내지른 여자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네요. 저는 녹음기를 켠 채 머리채를 놓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 누구 인생 망치려고 갑자기 나타난 거지? 더러워 죽겠네 아주. 내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다녔단 말이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거 놓으라고요. 누군지 몰라? 하긴 내 얼굴은 몰라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
더러운 것들이 무슨 사랑! 거기다가 애를 가져? 네 애를 너 스스로 사생아로 만들고 싶니?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여자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사생아라뇨? 대체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해주세요. 네가 품고 있는 애 김선호 애라면서. 내 귀로 직접 다 들었고 다 녹음도 되어 있으니까 시침을 뗄 생각하지 마. 네? 혹시 선호 오빠랑 아는 사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왜 이렇게... 여자는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반응에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그제서야 나름의 진정이 되어 대화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물어? 진짜 바람 피는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뻔뻔할 수가 있어? 너 어디서 굴러온 거야? 바람이라뇨! 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저 하나라고 들었다고요. 어머님께서도 저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 없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딱 보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너 그 애기 김선호 애는 맞니? 어디서 꽃뱀 같은 게 들러붙은 거지? 제가 아무리 모욕을 퍼부어도 여자는 토끼 눈을 깜빡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처음엔 이 여자도 한패로 연기를 하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같은 여자된 입장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바람이라고 하시면 그쪽도 혹시... 이에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앞둔 사이라고 말하자 그 여자가 오히려 까무러쳤어요. 심하게 충격받은 얼굴을 보아 아무래도 제 생각이 틀렸나 봅니다. 제발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저 오빠랑 3년 만나면서 전혀 그런 이야기 듣지도 못했어요. 1년 전쯤부터 사업이 바빠졌다고만 했지 여자가 있다고는 듣지도 못했다고요. 제가 임신해도 나중에 결혼한다고만 하고. 3년이나 만났다고? 너 그게 진짜야? 네, 사진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저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몸서리치는 여자에게 상견례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반응을 보아 아무래도 여자의 말이 맞나 봅니다. 일단 놀란 여자를 진정시키고 난 후 저희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화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시할 생각이었죠. 이쪽은 김선호랑 곧 혼인신고 앞두고 있었고 3일 전에 어머님 대동에서 상견례도 끝낸 사이고. 그런데 난 바람핀 사람한테 미련 없어. 그 정도로 내가 비굴하게 들어가야 할 결혼도 아니고 쓰레기 주워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3일 전이요? 그때면 분명 오빠가 투자 미팅 있다고 나갔을 때예요. 저도 그날 시간이 비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 사업에 큰돈 쓸 여자가 있다고 같이 저녁 먹는다고 했거든요. 뭐? 큰돈 쓸 여자라고 그랬어? 처음이 아니에요. 오빠한테 살면서 들은 여자 이야기는 자기한테 투자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사업할 사람이 투자자 만난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될지 꿈에도 몰랐다고요. 여자랑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쪽 저쪽에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나 봅니다. 거기다가 여자가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자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 처음에는 아직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으니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예비 남편의 실체를 눈앞에 마주하니 망치로 머리를 후드려 맞은 기분이었네요.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 그도 똑같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접근했던 걸까요? 저보다 1년은 넘게 예비 남편을 만나왔다는 여자는 처음에는 항상 함께 지냈지만 저를 만났던 시기와 겹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 만나는 날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을 속여왔다니. 더 어이없는 건 예비 남편은 제 앞에서 투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 자금도 자기가 더 준비하겠다고 했고 제 돈 노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니 도통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그 큰 돈을 들일 수 있는 여자란 게 나를 말하긴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자금이 어디 필요하다니 나한테는 그런 말 하나도 없어놓고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쓰는 모양인데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일 욕심도 많아 보여서 그러려니 했죠. 솔직히 말할게. 내 입장에서는 그쪽은 갑자기 나타난 상간녀라고 봐도 무방해. 당신도 속았다 하니 지금 이렇게 믿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못 믿겠어 나는. 너도 김선호도 못 믿겠다고. 그 아이 낳을 거잖아. 낳으려고 병원도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여자는 바닥을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있더니 몇 분의 정적 끝에 결심을 말하네요. 저도 용서 못해요. 저 속이는 사람이랑 같이 살 마음도 없고 끝날 거라고요. 이 아이는 이미 많이 컸어요.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 키울 거라고요. 꽉 쥔 여자의 주먹에 눈물이 떨어졌네요. 저는 여자가 저에게 알려준 것에 힌트를 얻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하나뿐이었죠. 여기까지 온 이상 순순히 물러갈 생각은 없었어요. 적어도 두 여자를 속인 만큼 예비 남편의 눈에도 피눈물 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할 듯 했습니다. 제한이 있어. 내 말만 따르면 그 자식 망하는 꼴은 보게 될 거니까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나 나나 결국 김선호 망하는 꼴 보고 싶어 하는 건 똑같잖아? 제한이라고요? 먼저 날 만났단 사실, 네가 나의 존재를 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평소처럼 김선호의 조바심 나는 듯 행동하라고. 그리고 옆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최대한 자기 손으로 일을 칠 수 있게 아주 안달나게 만들어버려. 협조해준다면 보수는 부족하지 않게 줄게. 여자에게 제 자세한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비밀을 약속받고 여자의 연락처를 받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남편의 퇴근길에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같이 식사하고 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가져온 노트북과 자료를 펼치며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오빠, 요즘 이리저리 바쁜 것 같던데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그렇지 좀 쉬면서 하지 그래? 뭘 하느라 이렇게 바쁜 건지. 미안. 이제 한창 매출이 올랐으니까 날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우리 곧 결혼할 건데 내가 부진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우리 한 가족이 될 사이잖아. 나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진 거 있지. 나한테 알려줘. 저는 본격적으로 예비 남편의 일에 대해 질문했고 그는 기회를 잡은 듯 신나하며 말을 꺼냈어요. 이내 몇 장의 계획서를 훑는 척한 저는 아쉽다는 듯이 설명했죠. 내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으려나? 라고 하니 예비 남편은 얼굴이 아주 활짝 피네요. 저는 예비 남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다는 식으로 높은 투자 금액을 불렀습니다. 대신 당장이 아닌 앞선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연이어 투자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죠. 투자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넘어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약속을 믿은 예비 남편은 다른 투자자들의 제안도 거절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일이 아주 수월하게 풀리는 듯 했죠. 예비 남편이 자신을 믿으라는 듯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해주니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이 갔기도 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자신에게 넘어온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저를 이용하려다 역으로 당한 거죠 뭐. 그동안 저는 혼인신고만 안 했지 필요한 건 다 하고 다녔어요. 결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의 카드를 무리하게 긁고 다니며 그들에게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준비했죠. 예비 남편에게 예식장도 슬슬 알아볼 때가 됐다고 하니 싱글벙글하며 바로 예약하네요.
어느새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잊은 척 행동했어요. 의아해 보이던 예비 남편도 처음에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니 며칠 뒤 애가 타는 듯 먼저 말을 꺼내왔어요. 이미 예비 남편 쪽에 청첩장 배부와 예식장 예약은 완료된 후였습니다. 예진아, 혹시 잊고 있나 해서 나 자금 다 끌었어서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랑 계약금 줘야 하는 것도 부족해. 아, 그거 말이야? 이제 망하기 직전인가 보네. 난 애초부터 너한테 투자할 마음 하나도 없었어. 멍청하게도 일치기는. 왜 그래? 거짓말이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난 어떡하라고? 왜 거짓말을 해서 너한테 복수를 하냐고? 그게 네가 할 말이야? 아, 맞다. 너 여자친구 유산했다며? 크게 충격받았나 보더라고. 불쌍하게도. 거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순진한 여자에 꼬셔가지고 피임도 안 하고 그 짓을 해놓고 감히 나까지 속이고 결혼하려고 들어? 양심도 없지. 예비 남편이 만나던 여자는 진실을 알게 되자 충격으로 유산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진실을 입에서 꺼내자 예비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지네요. 마치 어떻게 알았냐는 그 특유의 표정 있죠?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오해한 거야. 아니, 그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 난 자기만 믿는데 나 투자한다는 말만 믿고 다른 사람들 다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참나, 내가 드라마에서나 봐왔지. 실제로 두 집 살림하는 쓰레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투자, 넌 이 와중에도 돈이 걱정인가 봐?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인 거 알잖아. 그 여자는 그냥 과거의 여자일 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난 예진이 너밖에 없어. 그 여자한테도 그렇게 말했다지. 한 입으로 두 말하긴. 아무튼 이제 끝났네. 난 너 망하는 걸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었으면 진즉 때려치웠어. 예진아, 너가 그럴 리 없잖아. 나도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이래? 돈 앞에 돌변하는 남자랑 난 못 살아.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한테 이제 볼 일 없어. 끝이야. 결혼 따위 없던 걸로 해. 그렇게 저는 파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실을 알았을 땐 엄청난 충격이 왔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냥저냥 아무 느낌도 안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성공시켰으니 이제 그들이 후회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에요. 예상대로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척,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던 척 저에게 사과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는 속셈인 게 뻔히 보였지만요. 아이고 새아가, 너 선우랑 싸웠다며? 얼른 가서 풀어. 선우가 크게 후회하고 있어. 나도 이렇게 너 가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 봐서라도 돌아와. 지난 일은 잊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어머님께서도 한통 속이면서 뭘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봤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다 봤다고. 그 여자가 날 속인 거야. 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계획한 거라고.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 난 예진이 너를 며느리로 생각했지. 그쪽에는 아무 미련 없다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단지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서요.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예, 너는 살면서 잘못한 일 하나도 없니? 분명히 있을 거다. 사람이 말이야, 용서도 하고 살 줄 알아야 해.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뭘 그리 매정하니? 용서할 수 있는 잘못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잘못도 있거든요. 백날 100번 사과하셔도 용서할 마음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할 테니 자금이라도 좀 도와주라. 네가 약속했잖아. 우린 너만 믿고 그런 건데 너가 이제 와서 못한다면 어떡해. 맞아 여보야. 나 진짜 힘들어졌어. 나 빚 많은 거 알잖아. 이제 대출도 안 나오는데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나보고 어떻게 버티라고. 난 여보 믿으니까 한 거잖아. 여보도 나 믿고. 다 그 여자한테 속은 거라니까.
그리고 그 여자 말을 왜 믿어? 내 애도 아니야! 참 뻔뻔하긴. 니네 엄마랑 대화할 때 네 이름이랑 다 나오는 거 봤는데 이제 와서 지 애도 아니라고? 돈 필요하니까 이제 내가 아쉬워? 그래도 안 통하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제가 들어줄 생각이 없자 애가 타는 거겠죠. 여보야,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한 거 알고 평생 사죄하고 살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잘못 다 인정할게. 그래, 새아가 속여서 미안하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 집에 돌아와 주라. 내가 네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끝없는 변명과 후회만 늘어놓는 두 사람을 두고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들어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제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저는 저를 속인 그들을 믿어줄 수 없었어요. 제 계획이 성공했으니 그 여자에게 약속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자 쪽에서 저를 만나길 바래오네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을 잡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까지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때 알았죠. 언니께서 술을 쓰셨다는 걸요. 아이는 안타깝게 됐네요. 저도 그때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혼자 키우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 돈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때 제가 오해하고 폭행한 것에 대한 합의는 해야겠어요. 괜찮아요. 솔직히 아이를 지우는 것에 대한 자신은 없었으니까 한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딱히 보수받으려고 도운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절 속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도운 거라고 해두죠. 그 자식은 감당 안 되게 만들었더니 바로 내뺐다고 들었어요. 흔적도 안 보이게 숨어버려서 직원들이 찾고 있다고 들을 정도로요. 하늘이 저를 많이 도왔죠. 심심한 위로를 건네는 저에게 여자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사업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자 돈을 빌리고 다니다가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알고 지내던 직원들한테 들은 건데 그들도 행방을 찾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언니한테 감사해요. 그때는 충분히 오해하실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연애를 오래 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만큼 너무 억울하지만 이제 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요. 저는 새로 시작하겠다는 여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협조해준 것에 대한 나름의 보답으로 제가 오해한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는 뜻이었죠. 여러 감정이 겹치는 사건이었지만 저도 애써 잊고 제 삶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타게 사랑했던 만큼 하루 이틀에 잊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도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네요. 어느 날처럼 출근에 분주하던 그때 제 눈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도로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이는 무언가를 나르던 예비 신랑이었어요. 사업을 접었다고는 귀에 박히도록 들었지만 여기서 일하고 있을지는 몰라서 저는 내심 놀랐죠. 동시에 예비 남편도 저랑 눈이 마주친 듯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진아, 아직도 내가 미워? 왜 그렇게 연락을 안 받아? 아직 밉냐고? 그런 짓을 해놓고 너가 용서받길 바래? 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솔직히 너는 이런 것도 없잖아. 나는 다 잃었어. 그렇게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았으면 이제 날 용서해도 되잖아. 난 너 용서할 마음 추호도 없어. 왜? 어디 가서 사장 노릇하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려니 자존심이 안 따라줘? 얼굴 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예진아, 나 엄청 후회하고 있으니까 제발 날 한 번만 더 바라봐주면 안 되겠어? 끝까지 미련 있는 듯 구는 예비 남편이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보고 접근한 주제에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이 나 기분이 썩 좋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름 좋은 점이라면 망했다고 말을 들어도 잘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니 꽤 속이 시원해졌네요. 네가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만큼 너도 당해봐. 넌 한참 멀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평생 그렇게 살아. 다시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이 제 탓하는 태도는 여전한 것 같았네요. 역시 그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선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비 남편은 그쪽에서 일을 자주 하는지 출근길에 종종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럴수록 진짜 바닥에 바닥만 보는 느낌이었지만요. 한동안 거슬리게 굴더니 이제 근무지를 이동했는지 좀처럼 마주칠 일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겪었으면 좋았을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도 배신당한 기억과 뻔뻔하게 절 속인 예비 남편에 대한 분노로 잠을 못 자는 날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통했는지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해요. 아마 제가 최선이라고 했던 행동들이 정답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보며 살아갑니다. 분명 과거보단 더 나을 미래가 있을 테니까요. 사연박스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